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한 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 또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두 간판 패널이신 우리 류병균 상임대표님과 우리 신만섭 박사님을 모시고 또 참신한 내용으로 이 다민족 공정에 태클을 거는 문사연 팟캐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사연 팟캐스트 방송의 잉여로서 활동하고 있는 딱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참신한 웃기는 왜 없어요? 오늘 또 어떤 참신한 내용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명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야 뭐 워낙 유명 인사들이긴 하지만 저는 이름 밝혀봤자 하나 좋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예, 죄송합니다. 오늘 그 팟캐스트 방송은 이제 시즌 2에 접어들면서 조금 저희가 수준을 높여야겠다. 왜 청취자분들의 요구사항도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민족 공정, 예, 다문화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다민족 공정을 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고, 네. 예, 아주 그 진보 측 인사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수구 보수 쪽, 그러니까 이 짝퉁 보수 쪽에서 이 다민족 공정을 아주 제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청취자분들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보수는 한참 욕을 먹고 있죠.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쪽에서도 여기에 또 박자를 맞춰서 이 다민족 공정을 은근히 밀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내 버린 자식들인 저 짝퉁 보수들은 그렇다 치고 새로이 이 진보 측이 바라보고 있는 다민족 공정의 문제점, 요거를 우리 두 분의 이 패널들과 한번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똘레랑스 하면은 우리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이 신만섭 박사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힘주지 마세요. 프랑스어고. 프랑스에서. 네. 예, 똘레랑스요. 예, 그 똘레랑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용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죠. 똘레랑스. 그러니까 불어로는 똘레랑스지만 영어로는 톨러런스. 스펠링은 똑같아요. 발음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그 톨러런스라는 단어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동사는 tolerate. 예. 그의 명사형은 tolerance. 이게 문사연의 수준입니다. 참. 그 tolerance, tolerance. 그 의미는 이제 뭡니까?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 뭐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예. 그러니까 즉 상대방의 정치적 의견, 사상, 상대방의 이념 등을 존중해야 자신의 사상, 이념도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타인을 인정해줘야지 나도 인정받는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말이네요. 네. 예. 네. 근데 요즘에 이 똘레랑스라는 말을, 그러니까 다문화, 네. 찬성하는 측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똘레랑스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있어 보이죠. 쓰니까. 예. 그리고 왠지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다른 이들에 대한 관용이 필요한데, 근데 요즘에는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이를 달면 그 다문화 문제가 있다, 이 다민족 공정이 막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똘레랑스에 대해서 들어봤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 똘레랑스라는 단어를 많이 모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행이 어쨌거나 한 번을 갔더라고요.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예. 추억을 하는 30대 지금 그 추억을 가진 30대 이상, 예. 30대 후반 그렇죠.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학에 다닐 때 이제 그 홍세화 씨의 그 뭐 똘레랑스라는 그 단어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90년대 중반부터예요. 95년도, 96년도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한 2005년 정도까지 예. 한참 그 유행을 했어요. 한 10년 동안 잘 써먹었죠. 예. 그건 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네. 뭐 세느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네, 둘 다 읽었었어요. 네, 네. 그때 홍세화 씨가 한때 반짝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때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똘레랑스라는 말이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네. 책에는요.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예.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렇죠. 예, 96년도, 97년도 이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책에는 똘레랑스라는 단어는 그 본문에 2번 나와요. 2번. 그래요? 예, 본문에 2번 나오고요. 그 책 이제 말미에 보론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사회의 똘레랑스라고 이제 그 따로 그걸 그 묶었더라고요. 그 제목으로 해서.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이런 그 똘레랑스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똘레랑스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히트를 쳤어요. 아마 근데 그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 본문 내용은 저 뒤로 하고 아마 그 뒷부분을 갖다 이렇게 그 뒷부분 한 10여 장 되거든요. 예. 10여 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7, 8장? 그 정도 되는 그 얇은 부분을 갖다 읽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똘레랑스 하는데 마치 이제 이 단어를 이제 그 똘레랑스 하니까 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똘레랑스 불어를 갖다 똘레랑스 하고 하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예? 빵집 이름도 저 뭡니까? 뚜레주른. 뚜레주루가 아니라 이제 그 뚫레주. 예. 그렇습니까? 뚫레주루인데. 그 특정 상표를 얘기해도 예. 되나? 이거 뭐 후원 안 해주나 이거?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 좀 발음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 그건 사실 매일이란 뜻이거든요. 날마다. 그게 빵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예? everyday.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예. everyday예요. 그러니까 예. 날마다 뭐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날마다 빵 먹으란 얘기인가요? 뭐 하여튼 간에 그러네. 이런 식으로 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 불어 하면은 좀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 예. 그런 그 뉘앙스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마케팅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쓰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다문화 찬성진이 형에서 이 똘레랑스라는 말을 좀 있어 보이게 네. 포장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요 상당한 이것도 나름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거네, 그죠?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똘레랑스 하니까 똘레랑스가 뭡니까? 톨러런스. 영어 발음은 이제 톨러런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갖다 톨러런스로 읽으면은 상식이 부족하군요. 똘레랑스라고 하셔야지요. 라는 그런 힐문이 들어온답니다. 세상에. 네, 이게 다 이제 홍세화 씨 덕분입니다. 참. 아니 근데 홍세화 선생께서는 그 파리에서 택시 운전하시고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네. 홍세화 씨랑 프랑스 이렇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우간다에서 택시 운전 기사하고 여기 한국에 돌아왔으면 별로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네, 아시는 근데 거 이제- 신 박사님은 그 힘들게 프랑스에서 네.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네. 따고 오셨는데. 아니 어쨌든 택시 기사를 해도 이제 프랑스에서 해야지. 예, 프랑스. 예, 우간다라든지 어디 정말 그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 예. 남미 어디 어느 나라에서 해봐자 아마 그거 별로 이름도 안 알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선택을 잘했죠. 예. 네.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다면 똘레랑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다문화 네, 이것도 뭐라고 해야 하나 결국은 좀 있는 나라에서 네, 좀 어떤 소스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어디 한국 사회에 이 다문화 좋은 것이요라고 강요하기가 네. 좀 힘든 건가? 마땅치 않은 건가? 이
동남아시아 쪽 언어나 네. 아니면 중남미 언어 가지고 이 다문화 좋은 거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없어 보이나요? 여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등급 격차가 있네. 동남아 그렇죠. 동남아 그 언어라든지 뭐 중남미는 이제 뭐 그 스페인어라든가 포르투갈어를 쓰니까 거기는 좀 그렇다 치고 하여튼 동남아어로 만약에 뭐 다문화 톨레랑스에 상당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빛을 봤을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홍세화 씨를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계층들이 예.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잠시 대중들이 잊고 있던 톨레랑스를 끄집어낸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서 한동안 우리 좀 진보적인 성향을 예.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홍세화 씨의 어떤 책, 글, 그다음에 강연을 접하면서 톨레랑스에 대한 동경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동경까지 합니까 그걸? 있었죠. 참. 근데 나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나만 그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저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그 직접 여기서 저 부딪혀 보니까 뭐 그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당시에. 예, 96년, 97년 뭐 하여튼 그 2000년 요 안팎으로 해서 뭐 열풍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열풍. 예. 예. 그때 저 신 박사님은 프랑스에 계서 잘 모르셨을 거예요. 왜요? 아니 저는 그 홍세화 씨 책을 제 안사람한테 추천받아서 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안사람은 확실히 팬이었고요. 네. 지금도 홍세화 씨랑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 책 말고 그 프랑스에서 유학한 분들이 돌아와서 쓴 책들이 많아요. 네. 떼제비아 달팽이 뭐 하면서 뭐 그다음에 뭐 파리의 벼룩시장 뭐 이런 식의 그 책들이 많아요. 많이 저 놔둡니다. 예. 근데 그분들 거는 별로 안 알려졌죠.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한 권들 그렇게 다 쓰더라고요. 그런 점에 그 좀 추억을 간직하려고 해서인지 예. 아름다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내가 살았다는 거 그걸 어떤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인지 하여튼간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유독 그 프랑스 추억에 관련된 책은 말이죠. 예. 여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게 히트를 쳤어요 유일하게. 근데 신 박사는 왜 책을 안 썼어요? 7년 동안 살았으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네. 별로 아름다운 아니, 추억이 없었던 모양이고. 아니요, 여기 뭐 이렇게 히트를 치고 나니까 그 지금이라도 한 권 써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예. 예. 밀어드릴게요. 근데 제목 선정을 잘하셔야 해요. 예. 이게 그 홍세화 씨가 그 제목 선정을 잘한 거예요.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 이게 네.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넘의 뒷담화 이 사생활을 알기를 은근히 좋아해요. 네. 재밌어하고 좀 즐기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음. 나는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이 들어가면요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책이었던 이 세느강하고 한강이 나오는데 야 이거 대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세느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느강. 그렇지.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 그 중학교 바로 앞에 개천이 있었어요. 전동천. 네. 진짜 똥물이었거든. 그 완전히 네. 오폐수 그냥 흘러가고 있는. 네. 그걸 우리 학교 애들이 그 선배들 때부터 뭐라 불렀는지 알아요? 그 뭐라고 개천은 불렀습니까? 세느강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아. 세느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경이 있다라는 네, 얘기죠. 네, 네. 묘하게 그걸 자극한 것 같은데 네. 이 요즘에 이 저 다문화 진영에서 쓰고 있는 톨레랑스라는 표현도 그런 어떤 이 언어적 마케팅이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관용을 해야죠. 우리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용을 해야 하고 우리 저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양 사상에 그런 어떤 관용이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프랑스제를 끌어들여 갖고 와야만이 이 관용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인종, 민족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예,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저 국제적으로 이 다문화 문제를 갖고 국제적인 코드로 지금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프랑스 톨레랑스를 이제 자꾸 들먹이는 거는 이렇게 저 외제를 좀 포용해라.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예, 다른 게 국산보다도 외제를 좀 더 많이 예. 포용해라. 이런 외제 거. 중에도 이제 프랑스 하면 상당히 좀 아니라, 예,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동경하는 사회예요. 예. 프랑스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프랑스 서희자께서는. 예술, 그렇죠.
벌써 보세요. 예. 딱 예술. 예술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프랑스면 떠올리는 게 예술이에요. 예, 그 명품. 그다음에 명품, 예, 그다음에 뭐 개성, 그럼. 패션의 나라. 아니, 그다음에 명품이면 포용하지. 네. 그러겠어요? 조금 이제 좀 유식하다는 사람들은 뭐 시민혁명, 예. 프랑스 혁명의 나라, 예. 뭐 자유와 인권의 나라. 그 진보의 나라. 네. 예, 좀 진보 성향. 거기다가 이제 홍세화 씨가 또 한 가지 더 들고 나와서 이제 똘레랑스의 나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똘레랑스를 해야 합니다, 그죠? 해야죠. 예, 똘레랑스를 해야 하는데. 예. 우리는 우리식의 똘레랑스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굳이 뭐 똘레랑스라고 안 하고 음. 뭐 우리 고사성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동양의 고사성어에도 똘레랑스에 준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맹자 선생이 중국 맹자 선생이 말씀하신 그 사단설에 네. 그 인간의 그 선한 본성 중에서 이제 그 뭐 척은지심인가? 예, 네. 예, 뭐 그런 그렇죠. 내용도 있고 네. 뭐 불교에서는 또 이제 뭐 불교 정신도 자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게 다 그게 뭐 포용이고 간용이고 약자를 네. 저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런 그 정신이죠 그런 게.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정치 통치 철학으로나 우리 선조들의 그 생활 철학으로 오랫동안 그냥 이 면면이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새삼스럽게 그래서 뭐 똘레랑스라고 뭐 유별한 게 있는 게 또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그래서 네. 내가 좀 궁금한 게 그 아까 홍세아 씨 책에 네. 그 홍세아 씨 그 저서에 네. 뭐 아까 저 신 박사 이야기하면 그 본문에는 똘레랑스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보론에 뭐 이제 맨 끝에 나와요. 맨 끝에 맨 끝에, 보론이라고 예. 해서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사례가 프랑스 사회의 나온다고 똘레랑스라는 제목으로 그랬는데, 보론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뭔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기 지금 297쪽 홍세화의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297쪽에 보면 실제 사회생활에서 똘레랑스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소수민족에 대한 대민족의, 소수 외국인에 대한 다수 내국인의,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횡포를 막으려는 이성의 소리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회생활에서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좋은 말이네요. 예. 좋은 말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실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포용적인 차원에서 약자에 대한 포용, 그다음에 뭐 소수 외국인에 대한 포용, 뭐 차원에서 이제 프랑스에 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으며 가족 수당, 주거 수당 등의 재반 수당을 받습니다. 물론 나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홍세화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똑같이 무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두 아이의 학비를 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야.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포인트네. 네. 딱 아니, 느낌이. 물론 저 여기서 지금 홍세화 씨가 말하는 건 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여기는 저 사회보장 국가입니다. 예? 예. 예, 국민 부담률이 전체 GDP의 50%가 50% 가까이가 국민 부담률로 투입이 되는 그런 사회보장 국가예요.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국가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독일도 그렇고요. 예. 예? 자, 이런 50% 그러니까 거의 그 쉽게 말하면은 일반 국민들 세금 수입 중에서 소득 중에서 50% 거의 5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세금으로 이제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건 지금 책을 쓴 게 언제냐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이래요. 그럼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죠. 예. 근데 지금 그 경제적인 그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유럽이 프랑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때까지 이 혜택이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 세계 경제가 아주 좋았던 때예요. 그리고 거의 끝물이었죠. 세계 예. 경제 이제 그 뭐 끝물이었죠 사실은요. 예. 그리고 예. 보면은 그 저 책을 읽으실 때 그 밑에 살짝 내 눈에 보였는데 네. 뭐라고 거기 또 적혀 있었냐면은 프랑스에서도 극우들 빼고는 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당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얼핏 봤어요. 어디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그 읽으신 부분에 바로 밑에 네. 하얀에 제가 그 부분을 봤는데 네. 당시 그 홍세화 씨는 난민 자격이었나 하여간에 예, 난민 자격이었어요. 한국에서 정치 탄압을 받고 네. 현지에 가서 택시 운전을 할 정도로 힘든 생활하고 계셨었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똘레랑스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프랑스가 그냥 딴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혜택을 뭐 혜택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꼭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외국인들이 그 이제 그런 이제 혜택을 받으면은 외국인들이 또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네. 직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임금을 받으면 이제 세금은 다 아, 그럼요. 내겠죠. 똑같이 내죠. 내고 어려보험료도 낼 거고. 네. 또 유학생들 그건 거기 프랑스 자국인과 똑같이 적용돼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학비가 뭐 다 공짜라 그랬나요? 공짜는 아니고요. 학비는 내잖아요. 공짜는 아니고 네. 하여튼 프랑스 국민, 프랑스 학생이 내는 만큼 거기에 똑같이 지금 그 적용이 돼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대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우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니고 똑같은 그 입장에서 이제 그 내는 거예요. 이게 낼 돈은 낼 돈은 다 내네요. 내야죠. 낼 돈은 다 내고 예, 똑같이 받을 건 받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똘레랑스 그거 하나 참 마음에 드는 게 네. 프랑스는 뭐 돈 얼마 낸다고 하지만 거의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뭐가요? 뭐가 무료예요? 학비가 대학교 학비. 학비가 거의 무료는 아니고요. 그것도 엄청 쌀 거 아니에요. 제가 있을 때는 90년대인데 그때는 저 학비가 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 그 사회보장 그다음에 이 교육 혜택이 뭐 몇십 년 적용되어 오던 식으로 해서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쌌습니다. 그 그런데 학비가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어쨌든 이 다문화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서 똘레랑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라면은 프랑스의 외국인에 대한 이런 사회 보장 네. 그걸 똘레랑스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내국인 대학생들한테 먼저 똘레랑스 하고 반값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우리 좀 해줬으면 한국은요 좋겠는데? 지금 한국은 문제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학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는 지금 이제 그 재정 부족으로 해가지고 학비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필리핀 수준이네. 거의. 예. 근데 그 이제 그 우리는 학기당이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내지만 등록금을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내요. 이야, 이 참. 예, 그 이제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닐 때는 제가 이제 그 벌써 10년이 넘었죠. 한 20년 가까이 지금 돼 가는데 그 당시에는 학부의 학비가 1년에 한 9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네. 그 똘레랑스 네. 그 외국인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네. 한국인들에게 좀 적용 그러니까 좀 받았으면 너무 한국은 지금 좋겠네.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부담률이 프랑스는 거의 50%예요. 근데 예. 한국은 지금 20% 지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똑같이 프랑스하고 좀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가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한국이? 말씀 네. 들어보니까 저 다문화 이 추진 세력들이 똘레랑스 참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우리 내국인들한테 먼저 적용을 해야 이게 공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보면은. 만약에 프랑스에서도 말이죠. 지금 그 자국민이 먼저 이제 그 혜택을 받고 그런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자국민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저 외국인이거든요. 그냥 그런- 밥그릇 그냥 하나 예. 밥그릇 숟가락 하나 얻는 정도.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서도 그 프랑스 사람들도 이제 불만이 없는 거지. 만약에 혜택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갖다가 1순위로 주고 자기 국민을 갖다 2순위 돌린다면은 그쪽에서 반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반발 안 그렇죠. 하겠어요?
좀 그런 상황이 이제 꾸준히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아까 그 홍세화 씨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 소수의 극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톨레랑스를 다 인정한다 했는데 네. 그 일부 소수의 극우가 지금 대세가 돼버리고 대세가 있어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예.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홍사 씨 얘기는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저 얘기를 해놨어요. 극우 세력들의 이제 그 상승, 예. 그 세력들이 지금 저 상당히 좀 그 지지를 저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한 벌써 몇 년 전이니까 93년이니까 예. 한 20년 전 얘기인데도 그때 벌써 이런 얘기를 여기 이 책에 써놨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 프랑스의 그 뭐 톨레랑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뢰하는 그런 것을 갖다 강조를 해놨는데 지금 보십시오. 근데 프랑스 지금 보세요. 이번에 그 유럽 의회 선거 바로 외국인과 그다음 이민자를 제한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저 그 국민전선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극우죠. 네.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당이 지금 1등했어요 거기서요. 예. 그건 뭘 말합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갖다가 지지를 해서 1등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다문화 추진 세력들이 얘기하는 톨레랑스인데 끝장난 거네. 거기서는 지금 거의 이제 끝이라고 봐야죠. 네, 그럼 이제 그 동네 이게 원래 이제 그 본토에서는 원산지에서는 단종됐는데 그 단종된 재고 떨이를 지금 한국에서 하자고 좀 그러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그 참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의 사조를 받아들여서 그 외국의 원조보다도 더 밀어붙여요. 더 원조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 경향들이 있어요. 물론 이 다문화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학생운동권 때도 보십시오. 1980년대, 90년대 초반 학생운동권에서 80년대 이제 특히 그랬죠. 사회주의, 소련 사회주의,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사실 그때 동경이 있었어요. 학생운동권에서 워낙에 여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양태가 상당히 그 포갑적이었고 억눌렸고 그다음에 뭐 독재에 대한 항거 이거에 대한 그 독재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반발력으로 해서 어떤 그 사회주의를 갖다가 그쪽을 추종을 하는 그런 그 운동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보세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의 끝물인 상태에서 그냥 마구 밀어붙였잖아요. 예. 그 당시에. 예.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도국권 무너지자마자 여기는 완전히 거기 쫓아가다가 여기서 그 광경 무너지는 광경을 본 여기 운동권 세력들이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완전 그 대혼란. 그래놓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한쪽은 우리가 보통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는 그런 당에도 전부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뭐 또 각기 흩어져 가지고 무슨 생태 환경주의니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내가 그 당시에 보니까 90년대 한 초반 중반 보니까 볼만합니다. 볼만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양반들이 이게 소위 이제 그 진보로 가시는 분들, 예. 그 다문화 추진 세력들, 이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상 이론적으로 재고떨이에 이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 80년대 그 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재고떨이 할 때 결국 그때 그 열정을 바쳤듯이 지금도 거의 끝물인 이 다문화, 다민족화. 프랑스식 예. 톨레랑스를 또 재고떨이하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이게. 근데 이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 다문화주의자들은 이게 이 서구의 그 어떤 그 포용적인 그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이라는 그 현상만 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논리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럼 왜 그 서구 국가들이 그런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그 포용적인 어떤 정책을 펴왔는가? 이런 이제 본질적인 것부터 좀 탐구를 하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타인종, 다민족, 다문화에 대해서 포용적이었느냐? 진짜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그런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주의자들이 항상 이 전제로 이제 이거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 서구 유럽 국가들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오늘날 이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보다시피 다인종 다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진국으로 이제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조금만 그걸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 당시부터 저 뭐 타민족 타인종을 배려하고 포용해서 그 이 강대국이 이제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그렇죠. 반대로 그 뭡니까 1648년에 이제 그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베스트팔리아 조약. 이제 유럽에서 그냥 엄청나게 그 조그만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한 몇십 년 동안 했어요. 종교 전쟁을 했죠. 예. 30년 종교 그래서 전쟁. 그때 이제 도저히 계속 전쟁을 하다가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그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이 각자 이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 국경을 정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민 국가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예. 엄청난 이 군사 기술과 무력이 축적됐어요. 그렇죠. 싸움 기술. 예, 싸움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이제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 그 조그만 나라들끼리는 이제 전쟁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으로 예. 가까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들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엄청난 무력으로 그 지역을 이제 완전히 그냥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작사를 내버렸죠. 그렇죠. 작사를 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이제 이게 경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그 식민지 지역의 그 이제 민족들을 뭐 이런 이제 노동력 수입 필요해서 이제 본국으로 많이들 유입을 이제 시킨 거죠. 예. 이제 그 결과로 그렇죠. 이제 다민족 다인종화가 된 거지.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선조들이 뭐 타인종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이 다민족 다인종화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저 소위 다문화를 추진하는 이제 입진보들은 물론 진보주의자들이 다 저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진실한 분들도 계시고 또 민족이나 우리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껍데기만 배운 헛진보들이 있어요. 입진보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이제 입진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계사나 역사를 우리하고 전혀 다른 버전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푸른 눈에 노란 머리의 천사, 네. 기독교 성화에 나오는 천사라고 이 생각들을 하는 이 순진무식한 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경략하면서 지금 똥치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저 해외에 있는 이제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각국 자국 내에 이제 그 이민자들이 이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잘 부려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다 쫓아낼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땅을 따로 이제 쪼개가지고 너가 독립해서 살아라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각국의 그 자국 내의 그 어떤 통치 질서에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사회 통합이라는 이런 이제 과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그 사회 통합이라는 그 어떤 그 사회 통합을 위한 그 지배 계층이 한 이데올로기로서 생긴 게 이제 뭐 다문화주의, 그렇죠. 포용 정책 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배경을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현재 현상과 결과만 보고 그렇죠. 유럽 선진국이니 뭐 미국이니 이런 나라들이 다 이 선진국들은 이 다민족 다문화를 포용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잘 산다. 이런 논리를 하니까 좀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니까 그렇거든 실제로. 좀 현상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어떤 논리적으로 그게 이제 반론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일반적 국민들한테 좀 이런 그 저 다문화주의자들의 이런 왜곡된 논리를 논거를 우리가 잘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유병균 대표님이나 우리 저 신만섭 박사님처럼 다 이 유럽사를 들쳐가면서 공부할 시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걸 노리고 이딴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본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임진왜란이 발생한 게 이제 다이묘들이 이제 평정이 되고 나서 그 싸움 기술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얘들도 허구한 이제 치고받고 영주들 간에 싸우면서. 근데 이게 그냥 뭐 내버려 두면은 이 칼날을 또 이제 그 저 자기들끼리 들이댈 게 뻔하니까 결국은 외부로 이게 저 힘을 뻗치게 된 게 이제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이 나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았거든요. 그때 유럽하고. 근데 지금 일제 시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시대 이후에도 좀 보면은 일본의 우리 그저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결국 다문화적 상황이 일본에도 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대거 지금 경제 활동을 하러 갔다가 거기 눌러 살게 되면서 근데 경제 활동이라기보다는 징용으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었죠. 수탈. 예. 저 노동력 수탈로 이제 끌려갔던 거지 뭐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하러 갔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네. 좋았겠습니까? 말을 실수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도 다문화적 상황인 건데 지금 유럽은 하나같이들 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때 끼지 못했던 나라들은 얼치기였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똥 치우는 것도 경쟁이 붙은 거죠. 누가 더 잘 치우나. 근데 일본이야 이제 아시아에서 유독 혼자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죠. 예. 뭐 그래서 이제 만행을, 이 저지르고 포용 있죠. 정책이니 다문화주의니 하는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도 이게 이제 그 유럽 서구 국가들의 어떤 일반 대중 하청 서민들로부터 나온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지배 계층의 자기들을 이익을 위한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을 뭐 사랑해서 이제 진짜 이 포용을 베풀어 간용을 베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놔두면 이제 이 분란이 일어나고 이제 싸우게 되니까 예. 이걸 하나 이제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포용하라는 거고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이 일반 그 서구 국가의 국민들도 아마 그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는 저 싫었을 거예요. 정부의 그 자기 나라의 그 포용 정책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지배 계층이 말하자면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강요를 한 거죠. 또 법으로 법으로 이제 강요를 한 거죠. 압제를 예. 그래서 어쨌든 순치된 유럽의 시민들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지배계층 지들이 전쟁 일으키고 지들이 다 자본 축적하고 서민들은 다 노동력 착취당하고 말이죠. 그 군인으로 끌려가서 목숨 바치고 했었는데 결국은 똥 치우는 것도 보면 시민사회에서 시민들 좀 너희들이 치워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아니 근데 그건 조금 조금 달리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일반 국민들도 그 자기 나라 이제 역사를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갖다 배우니까 자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식민지를 지배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숙하거든요. 예. 일반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과거 식민지였기 때문에 물론 동등한 입장에서 친숙함이 아니에요. 예. 예? 자기들 익숙하다. 밑에, 자기들 밑에 이제 하수로 보는 거죠. 일단 예. 하수로 보면서 친숙함을 느끼는 거죠. 얘들은 뭐 꼭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요? 내 꼬붕이었어. 예, 내가 저 다루기 좋은 사람들. 뭐 이런 부리든 좀 말하자면 예. 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말이죠 경제 관계는 아주 굉장히 밀접해요. 그렇죠. 경제적인 관계가 그쪽에서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 들여오는 것도 뭐 절대적이고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오는 그 원자재,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그 값싼 농산물들 예. 그게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들도 그런 건 다 감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지금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얼마 정도 그래도 좀 베풀어 준다 예. 하는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런 차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완전히 국민들이 무시를 당하고 위에 지배층에서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조종을 하는 그런 국민들도 거기 식민 지배 혜택을 본 국민들은 뭐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그 아주 이제 하층
예, 그 진짜 그 이민자들하고 같이 섞여 사는 하청 그런 시민 사람들 하청 그렇죠. 계급들은 정말 아까 그러니까 우리 딱 선생이 말한 대로 똥만 치우는 거죠. 예, 자기가 아예 덕본 그 것도 생계 없이 생계 그냥. 빈곤층 정도의 사람들은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불만들이 있겠죠. 예, 그렇죠. 보면은 어떤 톨레랑스라는 게 외국인에 대한 그 나름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된 네. 예, 그 사회적 어떤 약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기반, 경제적인 이익이 존속하는 한 서로 묵시적으로 지켜줘야만 한 일종의 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면은 네, 그렇죠. 예, 좀 보면은 그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보는 시선이 이게 좀 외람됩니다만 일본이 대만을 보는 시선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친일 국가들만 약간 살짝 아래로 네. 보면서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시는 청취자분들은 아 이게 그런 관계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과거 그 식민지 종주국하고 식민지 피지배국 예? 하고 이 관계를 보더라도 뭐 프랑스에서 이들을 좀 인식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혜택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역사를 보면은 과거 1차 대전 때 아프리카인들이 그 프랑스를 위해서 20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2차 대전 때는 50만 명이 전쟁 때 총알바지가 됐어요. 아 참. 예. 그다음에 1945년도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종전 이후에 그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그거에 들뜬 분위기에서 말이죠. 알제리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 프랑스 식민지였죠. 알제리 사람들이 이제 그 시내로 나와서 수도 시내로 나와서 이제 그 시위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독립 시위로 좀 번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그 와중에 그 시위 중에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프랑스 군인에 의해서 그 당시에 4만 5천 명이 학살이 됐어요. 4만 5천 명. 예. 1945년도에. 아니, 그다음에 2년 야. 뒤에는 또 마다가스카르라고 있죠. 네. 아프리카 그 동남부. 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섬이죠. 그 마다가스카르도 역시 저 그 프랑스령 식민지였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47년에 또 이제 그 이 봉기가 일어나 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 민중들이 한 8만 9천 명이 학살이 됐어요.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또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 캄보디아, 뭐 라오스, 전부 인도 차이나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건 그때 프랑스가 그 인도 차이나의 독립을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대부분의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 독립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 당시 이제 한국도 뭐 그렇게 해서 해방을 갖다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도 그런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그랬죠. 예, 막아버리고 프랑스가 막아버리고 결국은 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네. 나 말씀 들어보니까 4만 5천 명 학살한 거 그때 근세기 들어서서 네. 저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있던 이런 사실들을 지금 홍세화 씨가 전혀 지금 저 언급을 안 하고 지금 저 한쪽 면만 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똘레랑스가 이성적인 사고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데 저 정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똘레랑스가 있다. 한국인의 정은 감성적인 그런 차원의 사고고, 그다음에 똘레랑스는 이성적인 저 차원의 사고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 맞아요. 이성적 차원의 거 말이 맞아요. 됩니까? 철저히 계산된 아주 네. 이성적인 거 예. 그렇습니까? 결말이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똘레랑스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종교 용어기도 하고 사죄, 앱솔루션 예.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지금 뭐 사주에 뭐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 뭐 어프리시에이션 예. 이게 돼야 옳은 게 아닙니까? 이게 톨레랑스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단어 말이죠.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이게 언제냐면 2007년도입니다. 뭐 최근은 아니군요. 한 7년 지난 일인데 예. 바로 저 그 프랑스의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저 사회당 출신의 이제 프랑스와 올랑드고 예. 바로 전 대통령이 이제 우파 출신의
니콜라 사르코지죠. 네. 니콜라 사르코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 당시에 식민지 역사, 자기네가 식민지한 역사 뉘우칠 필요 없다.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놈들이네. 네, 여기 지금 그 AP통신 2007년 7월 11일자 그 뉴스를 보면 보세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의 식민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뉘우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식민주의적 관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는요, 그 네. 포용이라는 요 개념이 그 아까 뭐 홍세아 씨가 말한 것처럼 뭐 그 타자를 위한 약자를 위한 포용이 아니고 예. 프랑스 자신들을 위한 프랑스 자국을 위한 포용이다. 아, 네. 굉장히 예, 적절한 난 그렇게 표현이시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또 정확한 그리고 예, 이미 그 표현이 톨레랑스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바로 직전 그 당시 이제 그 내무장관이었거든요. 내무장관 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11월 9일자 그 한겨레 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되기 전 이슬람인들을 향해서 인간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쓰레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초강력 분무기를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야, 시원하네. 네, 사건이 있은 뒤 30일 밤 사르코지는 경찰은 추격한 바 없다. 그러니까 그 이때가 이제 뭡니까 프랑스에서 네. 그 이슬람 이민자 2세 청년들이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킨 해예요. 네. 그때예요. 그때. 예? 그 전국적으로 그 차량을 갖다가 수천 대를 갖다 불태우고 하던 그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화가 날 만도 하죠. 예. 그래서 사르코지가 그 테러에 대해서 이런 폭동 테러에 대해서 톨레랑스 제로를 선언했다. 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네. 저희 당찬 이 용어 선택만큼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네. 네. 안 그렇잖아요. 쓰레기들 좀 자.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 우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지금 집권을 좌파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예. 그 좌파에 지금 마누엘 발스 내무장관 예. 좌파입니다. 이거 사회당 출신이에요. 예. 자, 작년 9월에 집시들을 갖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프랑스에서 이제 집시들이 이제 예. 집시들을 갖다 내쫓으면서 한 2만 명을 추방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작년에. 항상 탄압받았죠, 예. 집시들이. 집시들은 고국인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그리고 집시들의 생활 방식이 프랑스인과는 너무 다르다. 이들이 프랑스에 동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즉 프랑스에 동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프랑스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않을 테면 가라 이거죠. 예. 아, 이게 딱 이게 보니까 이게 톨레랑스입니까? 아, 이거 톨레랑스의 그 정확한 네. 이 해석이 가능하네요. 프랑스인을 위한, 네. 프랑스인에 의한, 그죠? 프랑스를 위한 톨레랑스지.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이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소위 지식인들이 예. 세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그 네.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있는 아유 얼마나 유치한지 네. 다문화 그러면서- 시끄러기들 듣고 있나 지금 이게 프랑스식 톨레랑스 스타일. 그러면서 이걸 어디서 그냥 예. 재고떨이 하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한국에 지금 톨레랑스를 갖다 퍼뜨린 홍세화 씨와 그다음에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 소위 그 진보라는 사람들. 내가 이래서 한국의 진보는 좀 엉터리라고 그러는 건데 이분들이 사람- 프랑스에 네. 가셔서 톨레랑스를 역수출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외칠 게 아니고, 그죠? 자, 이 사람들 좀 퍼뜨려 놓는 용어들을 보세요. 다름과 틀림. 참 이건 말이죠. 참 이제 유치한 수준입니다. 다름과 틀림. 이걸 지금 엄청나게 써먹어요. 일반 사람들도. 내가 TV에서 말이죠. 한 2, 3년 전인가 이 다름과 틀림을 갖다 그대로 그냥 그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 여대생을 한번 봤어요.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네. 근데 이 여대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름과 틀림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은 우리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뿐이다.
그건 예. 맞지. 예. 누가 뭐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방식, 언어, 그다음에 문화 모든 것을 갖다 다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다름과 틀림을 갖다가 그 단어 자체도 조금 너무 순진무구하고 나이브한 그런 단어이지만은 이걸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하다- 여학생이 예. 그 이걸 더 마저도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르니까 각자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이게 정답인 예. 거예요. 자, 이 똘레랑스라는 저 그 유행어가 퍼지면서 정말 이 한국이 얼마나 유치한가는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똘레랑스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자 보십시오. 최근에 정부에서 말이죠. 똘레랑스 창조 경제의 전제 조건이랍니다. 예. 이런 주제로 또 세미나도 하더라고요. 똘레랑스 창조 경제의 전제 조건. 그다음에 자, 낙동강 학생 수련원은 똘레랑스 교육과정 편성 계획에 따라서 수련원 똘레랑스실에서 원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와 특별교육이수 자문위원이 함께 협의회를 개최했다. 자, 수련원 뭡니까 이름도 수련원의 그 방 이름도 똘레랑스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예, 또 예. 잠깐만요. 별게 다 있어요. 똘레랑스 쿠키, 똘레랑스 어린이집, 똘레랑스 지역아동센터, 똘레랑스 헤어, 예. 웨딩 똘레랑스, 하다못해 똘레랑스 모텔까지. 그거는 걱정되는 게 나중에 그 프랑스에서 그거 그 뭐라 그러나 그 뭐야 네. 할 말씀 잊으신 것 같으세요. 어이가 없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사용료 내라고 할 것 같은데 자기 나라가 이거- 똘레랑스 그렇죠. 사용했다고. 이거 특허권 그 네. 지적재산권. 예. 예, 지적재산권. 그 왜 남은 나라 그 똘레랑스를 함부로 쓰느냐고 그러니까 말이지. 이 똘레랑스가 개념 잡느라고 말이지 몇백 년이 걸렸는데 말이지. 그거 그냥 가져다 그냥 쓰니 그러겠는데 아이고 뭐 우리 그 저 위정자들도 이거 똘레랑스 외친 사람 우리한테 좀 보여줘 봐. 우리 식민지들 다 어디 갔나? 그럼 자, 이거 그렇잖아요. 저 프랑스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거 이렇게 겉핥기로 말이죠. 이런 유치한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이 한국에서 지금 뭡니까 이 프랑스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참. 예. 아, 우리 그저 다문화 그 주장하는 그 입진보 쪽에 다문화 찌끄레기들 잘 듣고 있나? 똘레랑스가 이런 거야. 똘레랑스가 참이 무식하고 무지해가지고 진짜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가지고 이제 재고떨이도 그만해라 진짜 신물 난다 진짜. 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그냥 그 신 박사님 네. 역시 프랑스파답게 네. 프랑스의 어떤 진실을 저희가 제대로 듣고 알 수 있게끔 아주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동안에 소위 우리나라 진보들, 난 이게 진보가 아니라 보수들이 이게 가짜거든요. 전부 엉터리 지금 보수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미국의 경도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미국 쪽으로 해서 전부 조금 줄 세우고 있죠. 예. 미국을 초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참 맞춰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도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요.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깨닫는 게 있어요. 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진보, 소위 그 한국의 진보들이 미국의 실체에 대해서 뭐 그냥 그 까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환상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럽에 관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계사 교과서 수준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 예? 세계사 교과서 또는 여행기 수준. 그렇죠. 여기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예. 대해서 좀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뭐 소비하는 데만 급급을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화 세계화의 현실입니다. 지금 너무 부끄럽죠. 예. 아, 제가 오늘 그 똘레랑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갈 줄 생각 못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똘레랑스가 던지는 이 복선과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또 귀한
또 말씀들, 의견들 나누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저 두 분 패널 오늘 같이 그 굉장히 유익한 시간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